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요즘 특별히 기쁜 소식도 없고 해서 제가 오늘 좀 말랑말랑한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적국이 잘 못 되는 거니까 기분 좋은 겁니다. 자, 러시아 스텔스 폭격기 팍다, 이게 이제 미국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잘 될까요? 이 러시아 스텔스 폭격기 팍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되고 있는지. 자, 9월 14일 날 에어 리코그네이션이라는 군사 전문지가 보도를 했습니다. 바로 러시아의 차세대 스텔스 폭격기 팍다가 제작에 착수했다라는 기사로 보도를 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러시아가 기존의 투폴레프 95MS 베어와 투폴레프 22M3 백파이어 폭격기를 대체하기 위한 미래 전략 폭격기인 미래 장거리 항공 복합체, 약칭 팍다 시제기 제작에 착수했다. 러시아의 폭격기 제작 업체인 투폴레프와 유나이티드 에어크래프트 코퍼레이션은 9월부터 팍다의 기체 제작에 착수했으며, 이는 지난 2월 체결된 계약에 의거한 것이다. 이 신형 폭격기는 공기 역학적 구조를 가진 주입과 스텔스 구조를 가지는 아음속 폭격기이며, 적의 주요 표적을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극초음속 무기로 공격할 수 있는 능력, 러시아 국내의 어떤 비행장에서도 뜨고 내릴 수 있는 능력을 요구받고 있다. 이 폭격기는 레이더 반사 면적 감소를 위해 광범위한 복합재료 사용이 예정되어 있으며, 레이더는 물론 적외선 장비에 대한 피탄 억제 대책도 갖춘 우수한 성능의 폭격기로 제작될 것이다 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자, 이 보도를 보면 지금 굉장히 강력한 스텔스 폭격기를 만들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이제 그렇게 스타트를 한 것 같은데, 사실 이 사업이 지금 바로 시작된 게 아니고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사업입니다. 그걸 지금 러시아가 한 40년 정도 끌다가 이제 지금 시작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어떤 사업인지, 또 어떤 능력인지, 또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팍다 프로그램은 뭐냐? 이겁니다. 대부분 냉전 시절에 제작된 노후 폭격기들을 대체하기 위한 러시아 공군의 차세대 폭격기 프로그램입니다. 1970년대부터 소요가 제기되었으나 경제적인 문제로 2008년에서야 정식으로 사업이 시작되었으며, 10여 년에 걸친 기술 개발을 거쳐 오는 2020년대 중반 이후 전력화를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자, 지금 이 사진 보시면 미사일을 쏘고 있는 폭격기를 보실 수가 있는데, 이대로 나온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 사업은 1970년대에 스타트를 했습니다. 과거에 1970년대에 미국이 B-1B를 만들었고, 또 그 이후에 이제 이 B-2 스텔스 폭격기에 대한 그런 개념을 연구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소련도 들었죠. 그렇게 해서 그때도 이미 그때 우리도 차세대 스텔스 폭격기를 개발하자라는 컨셉을 가지고 지금 이제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이 지금에 와서 지금 이제 현실로 구현되고 있는데, 또 어떤 것인지 자세히 한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소요적이 40년 만에 제작에 들어간 폭격기입니다. 자, 이 흑백 사진인데 사진 보이시죠? 이게 아주 오래전에 시제기로 만들었던 모급입니다. 진짜 날아다니는 비행기는 아니고 모급 비행기인데, M60B라고 하는 컨셉트 모급이에요. 이게 이제 당시 통과가 됐어요. 이렇게 만들자. 날개를 보면 글라이더 형상으로 이제 옆으로 쭉 뻗어 있죠. 이렇다는 것은 결국 속도가 빠른 비행기는 아니고 좀 천천히 날지만 아음속, 그렇지만 이제 나름대로 스텔스 성능을 부여했다라고 알려지고는 있습니다. 최초 소요 제기는 1978년에 했습니다. 그리고 개념 연구 착수는 1979년에 했고요. 기본 설계안 통과는 1991년에 했습니다. 그런데 1991년에 무슨 일이 발생했습니까? 이제 그때부터 소련이 무너지기 시작했죠. 이 기본 설계안이 통과됐는데 소련이 무너지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통과되자마자 바로 무기한 연기 결정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모급만 나오고 그냥 무기한 연기됐어요. 무기한. 그러다가 이제 2008년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당시 이제 천연가스 석유 많이 팔고 해가지고 이제 이 뭔가 자신감이 붙었죠. 그래서 사업 재개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까지 지금 흘러왔는데 11년 지났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뭔가 안 된 겁니다. 이제서야 시제기 제작에 착수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년 지났는데 시제기 제작에 착수했고, 이것마저도 그간 흘러오면서 11년 만에 상당히 변화된 그런 성능으로 되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나라하고 러시아하고 국가 GDP 비슷하지 않습니까? 국방 예산 러시아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그 빠듯한 우리와 비슷한 그런 국방 예산으로
이런 폭격기, 전략 폭격기를 만든다는 거 대단히 힘든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도 예산의 압박 때문에 이런 거 제대로 될 리가 없죠. 아무리 기본 그 기초과학 기술이 좋다고 하더라도 돈이 없는데 뭐 이런 것이 제대로 나올 리가 없는 것이죠. 자, 어떻게 되는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서방 세계를 바짝 긴장시켰던 푸틴의 블러핑. 2016년도인데 블러핑이 뭡니까? 뻥카 아니겠습니까? 뭔가 없는데 대단히 있는 것처럼 이렇게 과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과장을 했냐? 최근에도 푸틴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쓰나미를 일으키는 포세이돈이라고 하는 핵 어뢰를 만든다. 또 아방가르드, 뭐 킨잘 이런 뭐 정말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 극초음속 미사일 이런 것들 만들어서 완전히 전 세계 어디든지 공격해버린다. 영역이 안 된다. 뭐 이런 걸 계속 이제 직접 발표했지 않습니까? 2016년에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 우리 차세대 폭격기 만든다. 그런데 말이야, 그 차세대 폭격기 성능 한번 알려줄까? 깜짝 놀랄걸? 이러면서 뭐라고 했냐? 폭격기인데 세계 어디든지 2시간 이내에 도달 가능한다. 아니, 폭격기가 얼마나 빠르면 세계 어디서든지 모스크바에서 떠가지고 2시간 이내에 가서 폭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극초음속 우주 비행이 가능하다. 이게 엔진이 듀얼 모드예요. 일단 극초음속으로 마하5로 달린다는 겁니다. 마하5로 세계 어디든지 다르고, 그리고는 이거는 이제 마하5로 이 지구를 돌 때는 공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우주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우주 밖으로 나가면 공기가 없죠. 그때부터는 그냥 로켓 엔진을 해가지고 우주 밖에서도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듀얼 모드 엔진, 우주 밖에서, 대기권 밖에서 움직이는 엔진, 그리고 대기권 내에서 움직이는 엔진, 이렇게 해서 대기권 내에서 움직이는 그 엔진만 하더라도 속도가 마하5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푸틴 대통령이. 그리고 극초음속 초정밀 미사일을 탑재한다. 근데 너 다 죽었어. 이제 이런 거죠. 서방 측의 모든 방공망을 극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스텔스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서방 측에 있는 사드나 이지스 어쇼어 또는 이지스 레이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방공 레이더들 있지 않습니까? 패트리어트 레이더 이런 것들을 전부 극복할 수 있다. 안 보인다. 이제 이렇게 한 거죠. 이걸 2016년 9월에 아미 2016 국제 군사 기술 포럼에서 푸틴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했어요. 세계가 깜짝 놀란 겁니다. 이야, 러시아가 다시 옛 소련의 그 군사 지위를 이어받나? 야,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에 된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블러핑, 즉 뻥카였던 겁니다. 어떻게 뻥카냐? 이 이야기를 한 직후에 바로 TU-160M2 재생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2016년이죠. 이게 그래서 이제 2017년 11월 18일 날 등장했는데 뭐냐면은 허풍과 다른 현실입니다. 투플레프 160M2 블랙잭입니다. 이 블랙잭 폭격기에 등장했는데, 이 블랙잭 폭격기는 과거에 소련 시절에 만들었던 러시아의 전략 폭격기 3대장 있죠. 3종 세트. 바로 투플레프 95, 뭐 프로펠러 4개가 달려가지고 이제 한국 지금 카디제도 가끔 오는 그 굉장히 큰 폭격기 아니겠습니까? 그 베어, 그리고 이제 백파이어, 투플레프 22 백파이어 있습니다. 그 백파이어와 더불어서 가장 크고 강력한 초음속 폭격기인 이 블랙잭을 만들었는데, 이 만들고 얼마 되지 않아서 소련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소련이 무너질 때 만들고 있던, 공장에서 만들고 있던 블랙잭 폭격기가 3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소련이 무너졌으니까 더 이상 만들 필요가 없죠. 당시 이제 모라토리움을 선언한 러시아로서는 그것을 만들 능력도 안 됐죠. 그러니까 그냥 방치해두고 있었습니다. 바로 우크라이나에서 만들다가 중국으로 만들다가 팔려나갔던 그 바르야그, 이제는 랴오닝이라고 하죠. 그 항공모함처럼 만들다가 말았어요. 그런데 러시아가 야, 이제 우리 폭격기 지금 대통령께서 저렇게 이야기는 했지만 사실 저거 나오려면은 너무 오래 걸린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이 폭격기는 너무 낡았고 너무 수량도 작고, 이러니까 지금 저 공장에 지금 만들다가 만 거 저거 갖고 와서 지금 요즘 최신형 한정 장비 달고 해가지고 저거 좀 쓰자. 세대면은 제법 쓸만하잖아.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재생 결정을 2016년에 푸틴 대통령이 저렇게 뻥카를 치던 그 시절에 이렇게 재생 결정을 하고는 팍다 프로그램이 예산과 기술 부족으로 지연되자 값싸게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전력 증강 계획입니다. 구소련 시절 제작 중단된 기체를 가져와서 엔진과 무장, 항전 장비를 현대화하여 재생하는 방식으로 세대의 투플레프 160 블랙잭을 투플레프 160 M2 버전으로 제작해 전력화한 사업입니다. 이게 이제 2017년
그 사업 통과한 1년 만에 이렇게 롤아웃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푸틴 대통령이 그렇게 정말 우주까지 가가지고 전 세계 어디든지 2시간 만에 폭격한다는 그 폭격기가 사실 될까 하는 이제 의문에 쌓이게 된 겁니다. 자, 2018년 현실의 벽에 부딪힌 러시아입니다. 자, 이때는 어떻습니까? 14년도에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침공했죠. 미국이 완전히 제재를 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러시아 경제가 허덕허덕합니다. 그때 2016년도에 푸틴이 그 크림반도를 뺏고 나서 미국이 제재하고 하니까 나 죽지 않아 하면서 저 이제 팍다 프로그램을 우주까지 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2018년 정도 되니까 이제 러시아가 허덕허덕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의 벽에 부딪힌 러시아는 일정 연기 그리고 비용 절감을 결정합니다. 어떻게 했냐? 기존 기술을 최대 활용하는 방향으로 해서 비용을 절감하잖아. 뭐 새로운 신기술 이거 하면 너무 돈이 많이 드니까 기존에 있는 기술 사용하자 이렇게 됐고요. 전용 엔진 아까 말씀드린 듀얼 엔진 대기권 내에서 마하오로 나르고 대기권 밖으로 가서 그냥 우주 비행체가 되는 그 전용 엔진 포기하자. 이거 너무 돈이 많이 든다. 이거 새로 만들려고 하니까. 그래서 AL-41이라고 수호이 35 전투기에 탑재되는 그 AL-31 엔진을 4개를 갖다 붙입니다. 수호이 35에 그 2개가 붙지 않습니까? 그 4개를 갖다 붙이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합니다. 그러니까 마하5 또 우주비행 다 포기한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전력화 일정을 3년 연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비용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결정했어요. 그리고는 푸틴이 공언했던 그런 성능은 백지화됐습니다. 최대의 목표는 러시아판 B2입니다. 그런데 B2만 해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지금 이 모습이 가장 최근에 공개된 그 축에 속하는 그런 CG예요. CG도 제가 뭐 여기다 보여드리고 막 이렇게 하지만은 어느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왜? 자꾸 바뀌니까. 그런데 이게 가장 마지막에 쯤에 지금 최근에 나온 CG 중에 하나예요. 뭔가 좀 가오리처럼 생겼는데 가오리 그러면 이제 우리가 B2 연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러시아판 B2가 최종 목표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B2만 해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 최대 이륙 중량이 120톤 미만 그리고 속도는 아음속이죠. 당연히 무장 탑재 능력은 최대 30톤 미만입니다. 30톤 미만의 무장을 탑재를 하고 폭격을 하는 거예요. 최대 항속거리는 12,500km 그리고 전력화 목표 시기는 3년이 연기가 되어서 2027년 이후라고 돼 있는데 저는 2027년에 이게 될까?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아마 여기에서부터 다시 10년이 지나도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거든요. 자, 원래는 대기권 내에서 마5로 나르겠다. 그리고 우주비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마5는 고사하고 초음속도 안 되고 마1도 안 되는 아음속입니다. 이렇게 스펙을 완전히 낮추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냥 스텔스성을 극대화시키자. 그래서 좀 B2처럼 천천히 나르더라도 가서 그냥 우리도 좀 때리면 되지 않느냐. 우리 킨잘, 아방가르드 이런 극초음속 미사일 있지 않느냐. 이거 가지고 때리자. 이제 이렇게 능력을 다운시킨 거예요. 뭐 현실 감각이 돌아온 거죠. 자, 이렇게 말이죠. 러시아가 미국의 차세대 폭격기, 즉 사진에 보이는 이 B-21, 이 차세대 폭격기를 따라하다가 가랭이가 완전히 찢어질 것 같습니다. 미국은 B-1B 그리고 B-2 이 2개를 대체하는 B-21 차세대 전략 폭격기 사업을 하고 있죠. B-21 이 레이더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아주 수당하고 있습니다. 이 레이더 같은 이 B-21 같은 경우는 뭐 성능이 B2 플러스 그리고 거기다가 아주 적은 운용 유지 비용 그리고 엔진은 F-35에 들어가는 엔진 2개 그렇게 해서 이 B-21도 사실은 있는 기술 그대로 사용하자 해서 가격을 확 다운시키자 해서 나오는 게 B-21이었는데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병합시켜버리고 그리고는 이제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가 제재를 가해오자 나 죽지 않았어 나 건드리면 가만 안 둘 거야 라는 그런 그 블러핑을 하다가 사실은 그게 아니다 그런 능력이 없다 라는 것을 전 세계에 지금 낱낱이 그냥 발가벗겨 지우고 있는 사업이 바로 러시아의 차세대 폭격기 파크다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B-21 같은 경우는 내년 정도에 이제 시제 비행을 하게 되죠. 그런데 러시아는 한 3년 4년 이후에 지금 시제 비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도 사실은 저는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러시아 아무리 기초과학, 기초군사과학 기술이 뛰어난 이 러시아라 하더라도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예산은 되는데 기술이 되잖아요. 이 두 나라가 합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나 중국이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사실은 미국의 이 군사 기술을 뛰어넘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혹시 러시아 미국 이기지 않을까? 정말 푸틴 대통령이 2016년에 이런 이야기 했는데 그거 나오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 좋아하고 독재 좋아하고 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꿈 깨십시오. 그거 안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의 잠재적인 또 현실적인 러시아의 전략 폭격기 사업이 아주 힘들어지고 있다라는 말랑말랑한 소식 전해드리면서 오늘 데일리 디펜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지금 10시 28분인데 약 1시간 달려왔는데도 아직도 강감절벽입니다. 아이고, 뉴스 하나를 또 끝냈네요. 아이고 소리가 자꾸 나와요.